서울의 밤은 차갑고 비는 끝없이 쏟아졌다. 지호는 젖은 어깨를 웅크린 채 골목길을 터벅터벅 걸었다. 그의 가슴은 배신과 분노로 터질 것 같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손에 든 담배를 떨어뜨렸다. 불씨는 비에 젖어 순식간에 꺼졌다. 지훈의 눈에는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그의 누나 지영은 암에 걸렸다고 했다. 부모님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집을 팔고 빚을 지고 심지어 지훈의 대학 등록금까지 몽땅 그녀의 치료비로 썼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지영은 암에 걸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단지 돈을 원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를 감쌌다. 지호는 그들의 선택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지호는 23세. 평범한 한국인 대학생이었다. 그는 꿈이 많았다.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세상을 여행하고 싶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은 민서였다. 민서는 26세. 조용하지만 따뜻한 성격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들은 2년 전 우연히 한 카페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세상과 가족의 벽 앞에서 늘 흔들렸다. 지훈아. 괜찮아. 민서의 목소리가 비 속에서 울렸다. 그는 지훈을 따라오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지훈은 걸음을 멈췄다. 괜찮냐고. 민서야. 내 인생이 무너졌는데 괜찮을 리가 있냐.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날카로웠다. 민서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지훈에게 다가갔다.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아픈지. 하지만 나한테 기대도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너도 결국 날 떠날 거야. 다들 그래. 가족도. 누나도. 나만 버려졌어.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손을 뿌리쳤다. 날 만지지 마. 지훈의 외침은 골목을 울렸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의 기억이 스쳐갔다. 누나가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속삭이던 모습. 부모님이 지훈에게 넌 이해해야 해. 지영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며 다그치던 순간들. 그리고 어제 우연히 발견한 지영의 메시지. 그녀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웃으며 말했다. 암. 그거 그냥 돈 끌어모으려고 한 거야. 부모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날 사랑해. 지호는 그 메시지를 읽고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는 부모님에게 달려가 따졌지만 그들은 차갑게 대답했다. 지영이가 잘못했더라도 넌 동생이니까 이해해야지.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는 지훈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그는 민서에게 등을 돌렸다. 미안해. 민서야. 나 지금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민서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이미 비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비에 젖은 채로 중얼거렸다. 지훈아. 내가 널 지킬게. 절대 포기 안 해. 지훈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강 근처의 낡은 모텔로 향했다. 그의 주머니에는 몇만 원과 담배 한 갑뿐이었다. 모텔 방은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고 창문 밖으로는 한강의 불빛이 아스라이 보였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린 시절. 그는 누나를 무척 따랐다. 지영은 항상 밝고 당당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부턴가 변했다. 돈, 명품, 화려한 삶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욕망은 결국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지훈은 민서를 떠올렸다. 민서는 그의 삶에서 유일한 빛이었다. 그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다. 민서도 가족에게 자신의 성정을 밝히지 못해 오랜 시간 외로움 속에 살았다. 하지만 지훈과 함께 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지훈은 민서에게 화를 낸 자신이 후회스러웠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민서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손가락이 떨려 문자를 입력할 수 없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지훈아. 나야. 민서의 목소리였다. 지훈은 문을 열었고 민서는 젖은 옷을 입은 채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왜 여기까지 왔어? 지훈은 퉁명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너 곁에 있을 거라고.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민서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나 그냥 너무 무서웠어. 민서는 지훈이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낼 거야. 그 순간 지훈은 결심했다. 그는 누나와 부모님의 배신을 잊을 수 없었지만 민서와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영은 자신의 거짓이 드러난 것을 알고 분노했고 그녀는 지훈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훈과 민서는 모텔방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채 잠시나마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전화기에 수십 통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대부분은 지영에게서 온 것이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지훈아. 네가 뭔데 날 판단해. 엄마 아빠가 날 믿는 게 그렇게 배 아프냐? 지호는 메시지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다. 지영은 자신의 거짓이 드러난 것을 오히려 지훈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던지려다 민서의 손길에 멈췄다. 지훈아. 무시해. 그녀 말에 휘둘릴 필요 없어. 민서는 차분히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묻어났다. 그는 지훈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았다. 지훈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민서야. 나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가족도, 꿈도, 다 의미 없어. 민서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서로를 믿어야 해. 너 혼자가 아니야. 그들은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타워는 안개에 휩싸여 흐릿했다. 민서는 지훈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부산 출신으로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며 늘 숨죽여 살아야 했다. 내가 너를 만난 날,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 민서가 말했다. 너도 지금 힘들지만 우리 같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어. 지호는 민서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녹아드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지영이 들어왔다.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지훈. 여기 있었네. 지영은 비웃듯 말했다. 너 때문에 집이 난리야. 엄마 아빠가 너 찾느라 정신없어.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왜? 너 거짓말 때문에 다 망가졌잖아. 지영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거짓말을 했든 말든. 넌 그냥 동생이야. 엄마 아빠는 날 선택한 거야. 넌 그걸 받아들여야지. 민서가 끼어들었다. 지영 씨. 그만하세요. 지훈이도 가족이에요. 지영은 민서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다. 너 따위가 끼어들지 마.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그 말에 지훈의 분노가 폭발했다. 가족.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은 이미 끝났어. 그는 주먹을 쥐며 소리쳤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지만 지호는 개의치 않았다. 지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훈아. 너 지금 이러면 더 후회할 거야. 내가 너 인생 망칠 수도 있어.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갔다. 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서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저 사람 말 믿지 마. 우리가 같이 이겨낼 거야.
하지만 지영의 위협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이 대학에서 사진학과에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꿈을 무너뜨리기 위해 교수들에게 익명의 제보를 보냈다. 지훈이 학비를 내지 못해 휴학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 그리고 그의 성정을 문제 삼는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며칠 뒤, 지훈은 학과장에게 호출되었다. 학과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훈 군. 최근 자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학비 문제도 그렇고. 자네가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할 것 같네. 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학비를 내지 못한 것이 누나와 부모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민서에게 전화해 말했다. 민서야.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민서는 즉시 지훈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는 지훈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한테 나라는 사람이 있잖아. 내가 너 꿈을 지킬 거야. 민서는 자신의 저축을 털어 지훈의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너까지 희생할 순 없어. 이건 내 싸움이야. 그날 밤, 지훈은 결심했다. 그는 누나와 부모님에게 맞서기로 했다. 그는 지영의 거짓을 폭로하고 가족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 지영의 거짓 뒤에는 더 깊은 상처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지훈은 지영의 거짓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과 대면해야 했고 그들의 선택 뒤에 숨겨진 이유를 알아내야 했다. 지훈은 민서와 함께 부모님의 집으로 향했다. 집은 그가 기억하던 따뜻한 공간이 아니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벽에는 지영의 사진만이 걸려 있었다. 어머니는 지훈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다. 지훈아, 왜 또 소란을 피우는 거니? 지영이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 지훈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엄마. 지영이가 암에 걸린 게 거짓이었잖아요. 왜 날 버리고 누나를 감싸는 거예요?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지영이는 우리 맏딸이야. 너도 알잖아.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지훈은 믿을 수 없었다. 힘들게 살아왔다고요? 누나가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훈아, 너 모르는 게 있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영이가 어렸을 때 우리가 그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그녀가 너처럼 꿈을 꾸던 때 우린 그녀를 외면했지.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지영이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달랐다. 지영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방황했고 그 상처가 그녀를 돈과 화려한 삶에 집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그게 누나가 거짓말한 이유가 되나요? 지우는 따졌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우린 지영이를 구하려고 했어. 그녀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지만 널 외면한 건 우리 잘못이야. 지호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집을 나와 민서와 함께 한강변으로 걸어갔다. 민서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민서야. 나 이제 뭘 해야 할까? 지호는 한강을 바라보며 물었다.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지훈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사진. 우리 같이 세상을 여행하는 거. 그 꿈들 다 내 거야. 지호는 민서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민서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그의 전화기에 또다시 지영의 메시지가 왔다. 지훈. 이번엔 진짜 후회할 거야. 지영은 지훈의 대학 동기들에게 그의 성정을 폭로했다. 익명의 메시지로 퍼진 소문은 순식간에 캠퍼스 전체로 퍼졌다. 지호는 학교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의 사진 작품마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민서는 지훈을 위로하며 말했다. 저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는 너야. 내 사진은 내 영혼이 담긴 거야. 지호는 민서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꿈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는 지영과 맞서기로 결심했다. 지호는 지영을 찾아갔다. 그녀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문을 열자 지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왔어. 이제라도 날 이해하려는 거야. 지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이제 그만해. 지영은 웃음을 터뜨렸다. 너 진짜 귀엽다. 지훈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내가 이기고 너는 지는 거야. 그 순간 지호는 깨달았다. 지영은 단순히 돈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세상에 복수하려 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대상은 지훈이었다. 지훈은 지영에게 말했다. 너도 아파하고 있지? 하지만 나까지 망가뜨리면 뭐가 달라져? 지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지호는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흔들리는 감정을 보았다. 지호는 지영과의 대면 후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눈에 담긴 상처는 그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민서와 함께
자신의 꿈과 삶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민서는 지훈의 사진 작품을 온라인에 올리자고 제안했다. 내 사진은 진짜야. 사람들이 그걸 보면 너를 이해할 거야. 지훈은 망설였다. 그의 작품은 그와 민서의 사랑, 그리고 그의 상처를 담고 있었다. 세상에 공개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민서의 격려에 힘입어 그는 자신의 첫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놀랍게도 그의 사진은 빠르게 주목받았다. 한강의 밤, 서울의 골목, 민서의 미소. 그의 사진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 공감했고, SNS를 통해 그의 이야기가 퍼졌다. 하지만 지영은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익명의 계정으로 지훈의 사진을 비판하며 그의 성정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이런 사진 찍는 애가 동성애자라니? 역겹네. 지훈은 그 댓글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다. 그는 민서에게 말했다. 내가 뭘 해도 세상은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민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훈아, 세상은 변하고 있어.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민서의 말에 지훈은 다시 용기를 냈다. 그는 자신의 사진전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풀어내고 세상과 소통하고 싶었다. 사진전 준비는 쉽지 않았다. 자금도, 시간도 부족했다. 하지만 민서는 자신의 디자인 스킬을 활용해 포스터와 전시 디자인을 도왔다. 그들은 밤늦도록 함께 작업하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전시회 날이 다가왔다. 지훈은 초조한 마음으로 전시장을 준비했다. 그의 사진들은 가족, 사랑, 그리고 상처에 대한 이야기였다. 특히 민서를 찍은 사진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 장의 사진 속에서 민서는 한강변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지훈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훈의 사진에 감동했고 그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하지만 지영은 여전히 그의 뒤를 쫓았다. 그녀는 전시회에 찾아와 지훈을 비웃었다. 너 진짜로 잘난 척하는구나.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지훈은 지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누나, 난 내 삶을 살아갈 거야. 너처럼 복수하며 살지 않을 거야.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시장을 떠났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가 떠난 후에도 불안했다. 그는 지영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몰랐다. 그날 밤, 민서와 지훈은 전시회 성공을 축하하며 한강변에서 맥주를 마셨다.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지훈아, 너 대단해. 내 꿈이 현실이 됐잖아.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키스했다. 한강의 불빛이 그들의 사랑을 비췄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지우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지영이 그의 사진전을 방해하기 위해 그의 작품을 도용해 온라인에 유포했다는 것이었다. 지우는 지영의 도용 소식에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다. 그의 사진은 그의 영혼이었다. 그것을 훔친다는 것은 그의 존재를 짓밟은 것이었다. 그는 민서와 함께 지영을 찾아갔다. 지영은 여전히 강남의 아파트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 비웃으며 말했다. 왜? 내 사진이 망가진 게 속상해. 지훈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누나,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지영은 차갑게 대답했다. 너는 늘 사랑받았잖아. 엄마 아빠가 널 더 아꼈어. 난 그저 잊혀진 딸이었어. 지우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영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정반대의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누나, 우리 둘 다 상처받았어. 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망가뜨리면 뭐가 남아? 지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늦었어. 지훈아. 난 이미 너무 멀리 왔어. 지훈은 지영을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민서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그들은 변호사를 만나 지영의 도용 행위를 고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훈은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되었다. 지영은 단순히 돈을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협박당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그녀의 과거를 빌미로 그녀를 조종했고, 그녀는 그 압박 속에서 지훈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지훈은 부모님에게 다시 찾아갔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왜 우리 둘 다 이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지훈아,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린 지영이를 잃을까 두려웠어. 지훈은 그들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민서는 지훈을 위해 자신의 아파트를 개방했다. 그들은 함께 살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지훈은 사진을 계속 찍었고, 민서는 그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썼다. 하지만 지영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고소에 맞서 그의 성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그를 더 깊이 상처 입히려 했다. 지훈은 그 모든 공격 속에서도 꿋꿋이 버텼다. 그는 민서와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꿈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지훈과 민서는 법적 싸움에서 점점 우위를 점해갔다. 지영의 도용은 명백한 증거로 드러났고, 그녀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호는 승리감보다는 허탈함을 느꼈다. 그는 누나와의 싸움이 그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서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아, 이 싸움은 너를 지키기 위한 거야. 하지만 진짜 치유는 내 마음속에서 시작돼. 지호는 민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사진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싶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엔 자신의 가족,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는 사진전이었다. 그의 사진전은 다시 한번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공감했고,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심지어 지영의 친구들조차 지훈의 사진을 보고 그녀의 행동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지영은 점점 고립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지훈아, 미안해. 지훈은 그녀의 사과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누나,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 지영은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상처는 너무 깊었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지호는 민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갔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제주로 여행을 갔다. 제주의 바다와 바람은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지호는 민서를 찍으며 말했다. 너랑 여기서 새 시작하고 싶어.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야. 우리 같이 행복해지자. 제주에서의 시간은 지훈과 민서에게 치유의 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꿈을 꾸었다. 지훈은 제주의 풍경을 담은 사진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은 이제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였다. 한편 지영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상처를 마주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편지를 썼다. 지훈아, 내가 너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난 이제라도 변하고 싶어. 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난 너를 응원할게. 지호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영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변화에 희망을 느꼈다. 지훈과 민서는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고 함께 사진과 디자인 작업을 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비난을 이겨냈고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마지막 사진전에서 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그는 관객들에게 말했다. 가족은 때론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치유해줍니다. 저는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의 말에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민서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